그리고 이번에요. 하마스가 쓴 무기 체계들 중에 지금 한글이 발견되고 있죠. 중국군이 항공 무기를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외우내환이거든요. 지금 요즘 들어서 우리 가을 하늘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만끽하실 겁니다. 지금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있는 이 여의도에서도 보면요. 여의도를 진입하고 진출할 때 주변에 한강물이 너무나 맑습니다. 더더군다나 한강을 내리 비추고 있는 하늘을 보면요. 그야말로 청색의 하늘, 이 푸르른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중국의 제조업이 또한 더불어서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는 중국의 조선산업, 중국의 해군을 붕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중국군이 왜 우리 항공무기를 두려워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과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될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의 방송에서는요, 군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K9 자주포, 또 K2 전차, 또 FA-50 경전투기, KF-21 전투기, 또 현무5 탄도미사일 등 대한민국의 무기에 대해서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소개하는 영상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요, 그들이 미국에서 기술을 훔쳐서 만든 비행기가 있어요. 즉 미국의 F-22 랩터를 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젠 20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때 젠은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섬멸하다 할 때 섬자인데 이 섬을 중국말로 읽으면 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22를 잡겠다고 만든 이 젠 20이라는 전투기의 성능을 놓고 은근슬쩍 낮추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사거리가 300km 이상 된다고 허풍을 떨던 이 중국산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은근슬쩍 200km로 낮추었다가 또 이제는 100km대로 낮추는 등 평소에 자랑질하던 중국산 무기들의 성능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중국군은요, 한미연합군의 군비 증강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미연합군과는 충돌을 좀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 무기는 쓰레기다, 중국산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떠들던 중국판의 국뽕방송에서조차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 중국이 왜 이럴까요? 자, 중국의 방송은 100% 누구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경우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한국군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중국산 전투기, 함정, 잠수함 등 많은 무기들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되었지만 전투기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되거나 혹은 함정에 물이 줄줄 새거나 또 잠수함에 탑재할 엔진을 못 구해서 납품을 못하는 등 온갖 방산비리가 이 중국의 방산비리입니다. 이 방산비리가 전 세계 언론에 터져 나오자 더 이상 중국산 무기들을 믿고 전쟁을 벌였다가는 한국군에게 박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군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은 중국군 장성 75명을 쿠데타 혐의로 처형을 했고
로켓군의 장성들도 모두 숙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숙청한 이유가 미군하고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두 숙청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나 시진핑이 입으로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죽는 건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실력이 미군이나 한국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상부의 명령을 회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것이 현재 중국군의 현실입니다. 즉 중국군의 군부가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게 반기를 들면서 전쟁을 거부한 것이 중국군 내부에서 대규모 숙청 작업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군의 군비 증강은요, 아주 놀랄 정도로 무섭고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FA-50 경전투기를 최신형으로 개량을 해서 중국 공군과 중국 해군을 서해에서 모두 수장시켜 버린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FA-50 경전투기에 공중급유장치, 최신의 A사 레이더를 설치하고 사거리 300km급 초음속 대한 미사일, 사거리 300km급 이상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 400에서 500km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산 미사일들이 이미 개발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 1, 2년 후가 되면 대량 생산해서 현장에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또한 완료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 후가 되면은요, 경전투기 FA-50이 동북아시아에서 하늘의 깡패로 명성을 날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은 사거리 300km급의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서해안에 실전 배치하였고, 이를 축소하여 경전투기에서 발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함정이 300척, 400척이 된다 한들 서해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거리 400에서 500km급의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이 완료가 되었는데, 인천에서 중국 해군 기지가 있는 청도까지 약 600km입니다. 인천에서 대련까지는 약 300km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유사시에 FA-50 경전투기가 인천 앞바다에 있던 상태로 중국 해군 기지가 있는 청도, 칭다오 아니면 대련, 따리엔을 폭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F-15, F-35A 스텔스기, 그리고 2024년부터 생산될 KF-21 보라매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이 국산 경전투기 FA-50이 중국 해군과 공군을 상대해서 다 때려잡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 공군이 태국 공군과 모의 공중전을 벌였는데 4대 0으로 대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명중률이 얼마였다? 제로였다고 합니다. 형편없다는 수준이죠. 자, 근데 우리가 300km 이상 먼 곳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중국의 전투기들은 그냥 추풍 낙엽으로 저세상으로 갑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중국산 레이더의 성능도 안 나오고 좋지 못하고 또 중국 공군의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태국 공군한테 패할 정도이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산 A사 레이더 또 각종 미사일에는 3나노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국산 반도체 성능이 2나노, 1나노 이런 식으로 더 좋아지고 발전하게 되면 국산 레이더와 국산 미사일의 성능 또한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중국 공군기와 한국 전투기들 사이에는 성능 차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KF-21 보라매에 레이저포를 설치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2030년까지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기나 미사일을 격추시킬 예정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빠릅니까? 이미 우리 육군은 레이저포를 이용하여 드론을 격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방에 서서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형화해서 국산 전투기에 탑재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기술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과 함께 작전에 참여할 무인 전투기와 무인 전폭기 개발도 거의 완료 상태에 접어들었고 시험 비행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크기를 키우는 실험을 하고 있고 이 무인기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이 완료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KF-21에 들어가는 전투기용 엔진 또한 100% 국산화된 엔진이 탑재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두산에서 발전소용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를 소형화하여 함정에 탑재하면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이 되는 것이고 이를 더욱 소형화해서 전투기에 탑재하면 전투기용 엔진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전투기용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 및 부품에 대한 국산화는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제트 엔진을 하나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분해해서 연구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기술들을 보완하며 2030년 이후부터는 KF-21과 FA-50이 국산 제트 엔진을 탑재하고 비행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KF-21의 스텔스 성능을 높여줄 내부 무장창 및 각종 스텔스 도료 또한 거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2030년쯤 되면 국산 5세대 스텔스기가 무인기와 무인폭격기 편대를 달고 날아다니며 레이저포를 쏘는 것 또한 목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국산 KF-21 스텔스기가 적진 상공에 떠 있다가 레이저포로 격추시키거나 마하 5에서 10의 음속의 속도로 날아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극초음속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는 사거리가 500km 이상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중국 공군기는 공군기지에서 출격하자마자 격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므로 중국은 수도를 북경에서 내륙 깊숙한 곳으로 옮겨야만 국가가 존립이 되고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 정도가 지나면 한국군이 중국을 침공할 것을 우려해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지하는 웃지 못할 천국 또한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라 생각합니다. KF-21의 작전 반경이 대략 1300km인데 인천에서 북경까지가 약 900km 정도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KF-21 스텔스기 편대가 미군의 통제를 벗어나서 단독으로 북경을 폭격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EA-18G 그라울러기와 같은 전자전기를 KF-21을 개량해서 만드는 것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KF-21이 스텔스기가 되고 또 EA-21G라고 해서 이게 스텔스 전자전기가 이 서해안을 날아다니게 되면요, 이 중국군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특히나 이 전자파를 쏴대면서 레이저포까지 쏘고 다닌다고 생각만 해보십시오. 중국 공군이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럴 경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얌전하고 착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처럼 돼야 되겠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이 무인 전투기와 무인 폭격기를 대량 생산해서 중국으로 날려보내게 되면요, 물량전에서 중국 공군이 한국 공군에게 압도되는 일이 바로 현실에서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향후 5년 안에 벌어져야만 하는, 또 5년 안에 벌어지게 될 순수 한국산 공군기들의 발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F-35A 스텔스기가 39대가 있는데 추가로 25대를 더 들여오고 기존 F-35A를 최신형으로 개량을 한다고 합니다. 내부 무장창에 사거리 300km급의 미티어 미사일과 각종 공대공 미사일을 6발까지 탑재할 수가 있고 공대함 미사일도 탑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이런 미사일 수십 발이 날아오게 되면 당하는 거는 중국 공군이요, 중국 해군이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은 누가 어디에서 미사일을 쐈는지 증거조차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에게 항의조차도 할 수 없게 되겠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공군에게 총 130대의 F-35A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이미 허가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25대 말고도 앞으로 65대가량의 F-35A가 추가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를 2020년대 중반까지 전량 F-15EX로 개량하는데 공대공 미사일이 무려 22발이나 달리고 또 레이더 탐지거리가 300km를 넘어가며 제한적인 전자전 성능까지 탑재하게 됩니다. F-15EX 10대가 뜨면 미사일이 무려 220발이나 날아가게 되는 형국이 되는데, 자, 그야말로 이거는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 싣고 다니는 트럭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F-15EX의 별명이 미사일 트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의 주력기라고 하는 F-16 또한 167대를 이미 일부는 최신형으로 개량을 했고 나머지도 앞으로 추가 최신형으로 개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자장비, 이 항전장비가 전부 개량이 되니 중국군은 한국 공군의 상대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산 FA-50 경전투기만 하더라도 최신형으로 개량이 되면 중국 공군이 상대하기 버거운데 레이저포를 쏘고 무인기를 달고 다니는 국산 KF-21 스텔스기와 KF-21 스텔스 전자전기까지 뜨게 되면 중국 공군이 한국 공군과 단독으로 붙어서는 이길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이거 바로 향후 몇 년 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중국의 공군이 괴멸이 되면요, 중국의 해군과 육군은 자동적으로 괴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한국군이 이제 앞으로 조기 경보기를 추가로 4대 더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잠 초계기를 6대를 더 들여오게 되는데, 자, 이것도 모자라서 대형 수송기를 지금 독자 개발하고 있죠. 자, 이것을 조기 경보기와 대잠 초계기로도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가 된다면은 우리 국산 대잠 초계기, 또 국산 공중급유기, 국산 조기 경보기가 동북아시아 하늘에서 대량으로 깔리게 될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의 감당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중국 공산당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좁쌀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갖다 더럽히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105mm의 이 대포가요, 무지 많은데 이것을 한국형 수송기에 달아서
공중에서 포격하는 이런 건쉽이라고 하는 이 개발 계획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형 수송기에서 미사일 수십 발을 싣고 가서 대량으로 낙하시키는 이 전략폭격기의 개발 계획, 그리고 소형 무인기를 대량으로 뿌리는 또 드론 항모 개발, 이런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망해가는 경제를 중국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경쟁을 하다가 중국은 괴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면적은 중국보다 작지만 우리는 중국을 격파시킬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개발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이런 곳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과 뜻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해안에서 무인 잠수정에 어뢰를 2발씩 장착한 무인 잠수함을 대량으로 살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무인 잠수정은요, 수십 일 동안 배터리를 가지고 잠항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 해군이 수백 척을 만들어 놓은 잠수함, 함정, 이런 것들이 서해안에서 꼼짝도 못하죠. 자, 얼마 전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그 중국 그 핵 추진 잠수함이 지금 좌초돼서 전원 지금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중국 해군이 앞으로 힘을 못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우리의 그 해군력이 강화되고 전면적으로 더 확산되지 않습니까? 중국 해군이 꼼짝달싹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인구가 작고 땅은 작지만 우리는 중국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극일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극중하자는 얘기는 안 합니까? 땅덩이 크고 지나간 5,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렇게나 침략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왜 적개심을 안 갖죠? 혐일, 반일을 얘기하면서 혐중, 반중을 왜 안 합니까? 자, 우리 군은요, 함정을 대량으로 건조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현대, 그리고 하나오션 이외에도요, 중소급의 조선소 한 곳을 더 선정해서 함정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중국 군들의 특기가 뭐냐면 물량전이죠. 이 대량 물량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서방 세계에서 중국과 물량전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요, 현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역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엄청나게 이제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5, 현무5 이 탄도 미사일은요, 탄두 중량이 9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톤의 쇳덩어리가 하늘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충격파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건물 동굴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최소 100m 이상 구덩이가 파지게 됩니다. 북경에 떨어지게 될 경우 시진핑의 집무실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건물은 충격파, 지진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각종 공격용 현무 미사일을 최소 100발 이상 싣고 다니는 합동 활약함을 3척을 만들어서 물 위에 띄워 놓았다가 발사 버튼만 누르면 최소 300발 이상의 미사일이 중국으로 날아가도록끔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의 방공망은 이 미사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에서도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무슨 5천여 발의 로켓에 구멍이 뚫렸죠. 중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무기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혈맹국인 미국의 힘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를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57조 원이다, 54조 원이다 그런데 이보다는 2배 이상으로 늘려서 한중 간의 전쟁을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앞으로 양순하게 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시민단체 예산으로 102조 원이 나가요. 102조 원. 국방비의 거의 2배가 됩니다. 거기다가 성인지 예산이 지금 한 30조 원 나갑니다.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132조 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132조 원, 이 쓸데없는 시민단체나 성인지 예산에 이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략해서 우리 국방이나 안보 쪽에 돌려야 되겠습니까? 진짜 비밀 공작금으로 1조 원만 별도로 딱 주면은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 요원들 내가 다 포섭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조 원만 줘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한번 맡겨줘 보세요. 예?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도록끔 강화돼야 돼요. 이번에 이스라엘 보셨죠? 그렇게 무자비한 보복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이번 하마스한테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이 발생하는 걸 보고서 지금 곳곳에서 무슨 북한 애들이 시간당 15,000에서 16,000발의 장사장포를 쏴대고 미사일 쏴대면 우리는 막을 수 있겠느냐? 걱정부터 해요. 걱정 왜 하십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사전에 북쪽 애들을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죠? 비밀 공작이라니까요. 외교 안보보다 더 큰 범주고 더 큰 높은 상위급의 개념으로 이 비밀 공작을 해서 북을 경멸, 괴멸, 가루를 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요, 하마스가 쓴 무기 체계들 중에 지금 한글이 발견되고 있죠. 즉 북쪽에서 생산한 것들이 하마스로 유입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 이스라엘에 만약에 우리 국정원에 요원이 파견돼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 공작기관과 협조해서 북한을 괴멸시키는 결정적인 방향키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파견된 대사를 비롯해서 공사, 참사, 서기관 모든 외교 성원들은요, 무슨 일을 해서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마스를 지지하고 지원한 이란과 하마스 일체를 동일시하고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미사일 공급을 이란, 하마스, 옆에 있는 헤즈볼라까지 전부 다 일거에 소탕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먼저 선제적인 공격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을 대비하지 못해서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무슨 반격을 한다. 이거는요, 바보들 얘기예요. 전응아, 지능이 모자라는 그런 애들의 생각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스라엘과 협조해서 북한 괴뢰를 파괴시키고 없애버리는 일에 부디 먼저 해야 돼요.